부의 디스커버리 랭근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억나시죠? 나는 나에게 월급을 준다. 나는 나에게 월급을 준다. 이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는 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100% 다 나에 대한 이야기였죠. 두 번째는 이제 생각에 대한 이야기예요. 좀 더 풀어보면 어떻게 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 스스로 발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찾아낼 수 있으면 사실 이 챕터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보통 셀프로 모든 걸 다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곳곳에 넣어놨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잘 생각을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챕터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유방목형 인간처럼 생각하기. 자유방목형 인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time,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place,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how에 대한 부분까지 전부 다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인간, 그 인간을 이 저자는 자유방목형 인간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자유방목형 인간처럼 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뭐 중간중간에 사례들도 좀 나오고요. 물론 성공 사례죠. 성공 사례이기도 한데 그런 내용들보다는 중요한 게 나오네요. 오리지널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오리지널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생각을 했는데 이거 이미 하고 있잖아. 야, 이거 나보다 훨씬 더 이 사람이 훨씬 잘하고 있는데 이거 여기서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어. 지금 내가 이걸 해서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런 거죠. 그리고 어떤 컨텐츠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책에 대한 리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책에 대한 리뷰를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들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뭐 과거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자신만의 컬럼으로 써 나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죠. 지금 뭐 그분들이 써낸 그 글들의 횟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뭐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근데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냐면 여기 보면 대부분 위대한 사업가들은 원조 아이디어를 창조하지 않는다. 그 아이디어의 진가를 알아보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 장벽을 뛰어넘는다 라고 일단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도 원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한 원조는 아니지만 뭔가 약간 변형을 줘서 그게 원조처럼 보이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원조가 되려면 첫 번째는 당신만의 발자국을 남겨라. 발자국을 남겨라. 내가 하는 일에 나만의 발자국을 남기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껍데기는 이런 거잖아, 이런 일이잖아 이지만 발자국을 남기면 이 사람은 요렇게 걸어왔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요렇게 걸어서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기존 아이디어를 약간 비틀어서 나만의 것이 되도록 하라. 당신이 어떻게 소개하는가, 당신이 어떻게 보여주는가, 누구에게 제공하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맞는 이야기죠. 사실 똑같은 이야기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독자도 다를 것이고요. 방법도 다를 것이고요. 다 다르죠. 다른 사람들에게 새롭고 놀라운 나만의 어떤 것.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은 이런 거죠. 당신이 좋아하는 그 책의 모든 아이디어가 원조는 아니라는데 내기를 걸고 싶다. 진짜 사실이에요. 책을 많이 읽다 보면요. 이 내용은 저기서 가지고 온 거네. 이 부분은 저기서 가지고 온 거네. 가지고 왔다는 말이 뭐 표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음악으로 따지면 악상이 되는 거고 또 글로 따지면 어떤 그 생각에 대한 아이디어 출처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 조각조각 내서 자기만의 느낌으로 약간 버무렸구나. 어떤 느낌이냐면 비빔밥을 만드는데
그 비빔밥의 재료들은 사실은 여기저기 있는 것들을 갖고 와서 조금 비율만 바꿔서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내 이름 브랜드 딱 달아가지고 비빔밥 하나 브랜드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되는 부분을 잘 확인할 것, 그리고 차별성을 발견할 것. 원초가 되는 방법을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이 네 가지 중에서 그 첫 번째, 나만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은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네요. 어떤 걸 해보면 좋을까? 그 생각을 할 때 절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 것. 여기서 다른 사람은 외면이거든요. 내면 반대말. 그래서 내 안에 내면과 대화를 하지 자꾸 밖에 있는 외면하고 비교하거나 타협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자기소개서, 다른 사람들의 포트폴리오, 뭐 다른 사람들의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읽지 마라, 보지도 마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 끝내주거든요. 야, 이렇게 프로필이 화려한 사람이 야, 이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야, 이것을 이렇게 훌륭하게 해 나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딱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보지도 마라.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경력을 그냥 인정해줘라. 그리고 직업이란 타이틀을 무시해버려라.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나를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 것인가 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경험과 직함은 다른 것이다. 직함이 껍데기라면 경험은 발자취거든요. 발자취는 결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는 발자취는 유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원조가 될 수도 있죠. 그렇게 계속 자기 다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사례들이 몇 가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전반적으로 사례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 챕터에서만도 사례가 대략 4개 정도 나와요. 한번 볼게요. 아마 여기서 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첫 번째 사례는 티셔츠를 판매한 사례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제 타이타닉이 한창 유행이었거든요. 그리고 타이타닉 비디오도 이제 출시가 되었던 여름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 타이타닉 영화를 본 이 사람이 자기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영화 자체가. 이 친구 이름이 피터인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죠. 이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막 열광하니까 도대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프린트가 들어간 500벌의 티셔츠를 만들었다. 프린트가 들어간 거예요. 티셔츠에. 어떻게 글자가 새겨져 있냐면 가라앉았다. 그래서 어쩌라고. 가라앉았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딱 적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타임스퀘어에 가져가서 6시간 만에 다 팔았다. 손에 쥔 $3,200, 한 320만 원 좀 되네요. 그게 나의 초기 사업 자금이 되었다. 근데 이 이야기가 USA Today 신문사에 방송이 되었고 인터넷으로 한 벌에 $15씩 해서 1만 벌을 팔았다. 매출은 10만 달러, 대략 1억 정도 되네요. 10만 달러 정도였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자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이제 재밌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제 그냥 요거까지만 딱 들으면 이게 뉴스에 보도가 되었다고? 그리고 1억을 벌었다고? 야, 근데 이게 320만 원 가지고 시작한 일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보면 일단 피터는 이 언론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 그냥 재밌다고 생각해서 일단 티셔츠를 제작했고 타임스퀘어에 가서 일단 팔고 나서 투데이 생활면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지금 되게 재미있는 일을 했는데요 하면서 그냥 이야기한 거죠. 기자가 와 그거 너무 웃겨요. 그 셔츠를 온라인에서 파나요? 라고 물었더니 당연하죠 라고 대답을 했대요. 사실 안 팔고 있었거든요. 끊자마자 세상에서 가장 후진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퍼졌고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벌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기에 다 설파되어 있는 것이죠. 생각한 거를
뭐 그 프린트가 들어간 500V 티어스 만드는 것, 뭐 그 정도는 해볼 수 있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팔아볼 수 있죠. 근데 그게 되게 재미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웨딩 전문 사진 작가에 대한 사례예요. 이 사람은 이름이 데이지 젠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보통 우리가 웨딩 사진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보통 이렇게 할 거예요. 최고급 카메라에 투자를 하고요. 비싸죠. 촬영 편집 관련 광자를 등록하고요. 시간이 길게 걸리죠.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요. 수백 명의 웨딩 촬영 광고들이 사실에 그 사이에서 눈이 안 띄죠, 사실은. 이렇게 보통 한단 말이에요. 좋은 카메라를 사서 편집을 하는 걸 배워서 또 이제 자기를 알리려고 이제 광고까지 하는 그 과정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눈에 띄지도 않고. 근데 이제 이 데이지 젠크스는 다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손에 쉽게 들 수 있는 작은 카메라 하나 들고 동영상을 찍어요. 홈메이드. 근데 그 동영상이 홈메이드 뮤지컬을 찍어요. 뮤지컬을. 따지면 이제 결혼식 버전 글리라고 하는 뮤지컬을 상상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뮤지컬을 보지는 못했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뭐 결혼식을 하는 어떤 그런 듯한 뮤지컬 느낌이겠죠. 그래서 고객이 노래를 고르고 나면 나는 이 노래의 가사와 작은 카메라를 들고 행사장에 갑니다. 하객에게 다가가서 그 노래 한 대목을 부르면서 춤을 춰달라고 부탁하죠. 그리고 집에 와서 그것들을 뮤직비디오로 편집하는 거예요. 하객들이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는 것들이 막 편집되어 있다고 생각해봐요. 멋지겠죠. 그리고 데이지 비디오에서 결혼식 하객들을 립싱크하는 댄싱 스타들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실제 이제 노래 자체는 원본 음악을 쭉 깔고 그 하객들이 음악하는 모습들을 립싱크 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객들이 마치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어떻게 보면 진짜 뮤지컬 같은 느낌이 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했더니 너무 잘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원래 그냥 카메라 들고 녹화하는 게 좀 취미였고 자기 여동생하고 재미로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친구가 웨딩 촬영을 부탁하기에 이제 한번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가능성이 이제 보인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사례고요. 세 번째 사례는 뭐가 있냐면 여기 있네요. 만화가 이야기예요. 만화가 스콧 애덤스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딜버트라고 하는 코믹 만화를 만든 사람이에요. 아마도 이제 직장 생활의 에피소드인가? 어쨌든 뭐 그런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가장 하찮은 그림 실력과 그리고 기본 글쓰기 능력과 평범한 유머 감각과 약간의 회사 생활 경험을 가지고 만화가로 성공했다. 라는 거예요. 딜버트 만화는 이 네 가지 기술의 조합일 뿐이다. 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나보다 훨씬 실력이 좋은 그림 작가와 똑똑하고 계기발랄한 유머 작가와 더 회사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근데 이 평범한 네 가지 기술을 모아서 특별한 캐릭터를 만든 것이다. 나의 가치란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나를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드는가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멋진 만화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글 에디터 또는 작가를 글쓰기를 코치해주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1인 작가, 1인 출판사에서 편집장 역할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그러면서 이제 글쓰기 강의까지 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잘할 수 있었지 하고 되돌아가 보니까 이 사람 원래 대기업에서 엔지니어였어요. 기술자였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조직이 바뀌면서 HR 부서로 간 거예요. 휴먼 리소스 분야에서 사업을 이제 했는데 모든 것을 플로우 차트, 순서대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좀 약간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HR 분야로 간 뒤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배우게 됐대요. 그리고 조금 더 창의적인 타입의 사람들이 이해할 방식으로 소통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경험을 이용해서 조금 논리적인 거 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두 가지를 접목해서 자유방목으로 나섰고 작가들을 위한 코치이자 에디터가 되었다. 심지어 이 책도 이 사람이
에디팅하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정말 깔끔하게 돼 있거든요. 아, 나도 이 사람한테 맡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굉장히 논리정연해요. 그리고 뜬구름 잡는 작가들이 명확한 메시지와 가독성이 있는 책을 쓰도록 돕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력서만 보면 사실 책 편집이 전혀 연상되지가 않죠. 근데 이제 이력서나 눈에 보이는 기술을 넘어서서 자신을 잘 보면 세상에 제공할 만한 나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적어놨어요. 만약에 이런 예를 찾기가 어렵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부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어떤 면을 높이 평가하는지를 잘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로 우리 개인의 강점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사례도 좀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이 책의 하이라이트가 나와요. 이 책의 하이라이트.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어떻게 해서 그래 자유방목형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아이디어가 없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면 좋을까? 근데 이 아이디어 자체는 아니지만 그 아이디어에 대한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이 부분에서 가장 밑줄을 많이 그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실 저는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떤 느낌이냐면 앞으로 우리 제4차 산업시대가 오면 이런 직업이 뜹니다. 이렇게 소개해 준 것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 뜨는 것들을 무조건 맞춰서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결과를 가지고 유형만 이렇게 지어 놓은 것이라서 사실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야, 이 사업을 하면 뭐 무조건 다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건 일단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 그것을 좀 잘 연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들어가 보죠. 4가지 자유방목형 타입. 일단 4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서비스, 두 번째는 광고 제품, 가상 제품, 서비스, 가상 제품, 세 번째는 광고, 네 번째가 실제 제품. 그럼 제품이 2가지네요. 가상이랑 실제랑. 나머지는 광고하고 서비스예요. 자, 서비스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간단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조언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실제 직무를 대행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서비스 직업이라 한다. 시간을 내주고 돈을 받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다시 조언을 해주고, 지원을 하고, 대행까지 해주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다 시간을 내주고 돈을 받는 형태라고 보면 된다. 웹 디자이너, 테라피스트, 연애 코치, 강연가, 어시스턴트, 회계사, 프리랜서, 작가, 컨설턴트, 유기농, 정원사 등등등등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이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요. 자, 이것을 시작할 때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시간. 왜? 시간을 내주고 돈을 받는 거니까. 시간. 그리고 어떤 걸 서비스 할 것이냐. 이 서비스에 대한 유형만 나와 있으면 되는 거죠. 준비물이 2가지가 다예요. 어떤 장애물도 없다. 그리고 이 서비스 타입은 초창기에 그렇게 뭐 대단하거나 뭐 그럴 필요도 없다. 그리고 다만 이제 시간을 파는 것의 단점은 시간에 묶인다는 점이다. 한 달에 얼마나 많은 고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일의 속도에 숫자를 곱하면 결국 당신이 벌 수 있는 최대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번째 유형이 뭐냐면 가상 제품이에요. 가상 제품은 만드는데 돈이 거의 들지 않고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거나 팔 수 있는 제품이다. 이 가이드나 이북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정보를 포함하거나 말, 오디오, 비디오 등 직접 나서지 않고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면 무엇이든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건 가상 제품일 수 있죠. 물론 사람이 등장하긴 했지만 이걸 배포하기 위해서 매번 이제 사람이 나가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 제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언어 학습 이 가이드.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이드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죠. 가상 제품이 좋은 건 이런 거죠. 보통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보통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을 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돈을 더 많이 벌려면 더 많은 사람들과 그 접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과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면 결국은 가상제품을 이제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자신감 넘치는 강연가가 되기 위한 어떻게 하면 좋은 강연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만약에 강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주제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신감 넘치는 강연가가 되기 위한 10가지 단계를 만들어라.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정말 달라지겠군 할 만한 부분을 적는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주제를 조금 바꿔가지고 두려움 없는 강연가로 거듭나기 10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또 만든다. 그리고 그걸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주제는 하나지만 사람들이 조금 이 단계별로 하면 뭐가 나아지겠구나, 불안감도 없어지겠구나, 자신감도 생기겠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을 주목할 수 있는 강연 스피치 방법 5단계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또 온라인으로 배포되기 때문에 괜찮은 이제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든지 여기서 또 변형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수입과 자율성 그리고 시간의 자유, 이 세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나와있던 그 서비스보다는 가상 제품으로 만들면, 지금 모든 서비스는 대부분 가상 제품으로 될 여지들이 약간씩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면 훨씬 더 좋은 모델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조언들이 있네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최소한 2만원 이상은 돼야 된다. 물론 금액적인 것도 나와요. 너무 저렴하게 이렇게 배포해가지고는 그 의미가 이제 노력이 너무 수익으로 안 돌아오니까, 그래서 최소한 한 2만원 정도 하는 이북으로 판매하면 좋겠다. 그리고 온라인 강좌는 최하 한 47파운드, 거의 한 8, 9만원. 그리고 최고, 이거 얼마냐? 최고는 뭐 몇백만 원도 한다.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하루에 뭐 몇 개를 팔아서 뭐 한 달이면 이제 뭐 얼마의 금액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뭐 금액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서비스,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광고예요, 광고. 광고는 뭐냐면 웹사이트에 컨텐츠를 만들어서 트래픽을 늘리고 컨텐츠를 보러 오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광고 공간을 판다. 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그 앞 단계나 뭐 사이사이에 광고 공간을 사실은 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수익도 나고, 또 그거를 또 온라인으로 다시 컨텐츠를 만들어서 또 판매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수익이 또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그 플랫폼을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유튜브를 제외한 다른 플랫폼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부분은 플랫폼이 다 가져가요. 근데 유튜브만큼은 생각보다 창작자들에게 많이 줘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금액을 측정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광고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자 1,000만 원 낼게, 광고해줘라고 올렸는데 이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조회수만 많은 건지, 그런 거에 따라 신뢰도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기술로 정말 객관적으로 서로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놨어요. 또 볼까요? 마지막이네요. 네 번째, 실제 제품을 팔아라. 여기서 사례는 이런 거예요. 손으로 만든, 이렇게 뜨개질해서 만든 침대 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본인이 이제 미술을 좋아하면 미술품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시장 가판대에서 파는 음식을 만들거나. 그리고 변호사였던 레이첼은 온라인 숍에다가 핸드메이드 비누를 만들어서 팔았다. 이제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쭈르륵. 근데 이제 이것의 단점은 재료도 있어야 되고 기구도 있어야 되고 또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얻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혼자서 그게 하기 힘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 제품들은 또 좀 단점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고, 이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네 가지를 믹스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례가 하나 나오네요. 코니 호즈비카라는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풋프린트 스튜디오라는 온라인 스튜디오를 열어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도왔다.
가상제품, 온라인 비디오 워크숍과 서비스, 온라인과 디저트가 있는 광자를 하고 그러면서 실제 제품, 작가 자신의 작품도 팔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네요. 뭐 그 이후로도 내용들이 쭈르륵 있어요. 지금 봤던 네 가지 서비스 말고도 쭈르륵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 내용들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딱 두 가지만 인상 깊었던 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 부분이었어요.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 지금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좀 만들면 더 좋을까에 대한 지금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근데 아직 어떤 아이디어가 좋은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없어요. 왜? 수천만의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본인이 잘하는 걸 가지고 그냥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아이디어를 어떤 모습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다음 편에 나온 게 뭐냐면 이 아이디어가 정말 잘 될 수 있는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맞는지 그것을 검증하는 단계는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증을 하기 위해서 뭐 준비를 뭐 이것저것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바로 그냥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있어서 검증 프로젝트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크게는 뭐가 있냐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죠. 놀이 프로젝트라고 그리고 검증 프로젝트예요. 그냥 재미로 한번 놀이로 한번 그냥 무료로 한번 해보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봤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까지 확인하면 이제 검증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이런 맥락으로 일단 해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딱 시작하게 되면 무채색의 군인들이 와서 공격을 한대요. 이 무채색의 군인들 군대, 무채색의 군대라고 표현을 했네요. 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무채색 군대는 아이디어를 듣고 이렇게 말한다. 뭐 아는 거 있어? 관련 분야 학위도 없잖아. 아직 유명하지도 않은데 무작정 시작해서 될까?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래 알았으니까 지구로 돌아와. 아니면 비꼬면서 그래 잘해보시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유의 사람들. 사실 이 무채색 군대는 우리 자신에게도 있기도 하고요. 우리 자신에 있는 것은 사실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내부 비평가인 것인데 우리 자신 말고 외부에도 있어요. 그게 무채색 군대거든요. 그래서 자꾸 안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는 이제 비판하는 댓글 다는 사람들 뭐 이런 모든 류의 사람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 사람들 그다지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니다. 그들은 안쓰럽고 억압되어 있으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내면의 감정을 끄고 당신도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절대 다수가 아니다. 다만 시끄럽고 야단스러울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알겠죠? 절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몇 명 이야기에 흔들려서도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들 중 하나가 결코 아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나는 그들 중 하나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인간적이 되자. 인간적이 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이 되자의 의미는 나와 생각에 관심사 내지 또는 무채색 군대와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람은 인간적이 되자라고 좀 번역이 좀 약간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정이 식지 않게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배치하자. 세 번째는 뭐냐면 나의 비밀 병기를 사용하자. 이 비밀 병기는 뭘까요? 그들과 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다. 무채색 군대는 뚫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하다. 불편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감정을 마비시킨 사람들이다. 이들은 마치 바위돌과 같다. 아무리 움직이려 해도 꿈쩍하지 않는다. 그러니 아예 옮길 시도도 하지 말자. 그들을 개종시키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들을 지나치면 된다. 그런 다음 당신이 결국 잘 되면 그들은 전략을 바꿔서 처음부터 당신 편이었던 척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악플 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무관심으로 대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거의 다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 챕터가 나오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래도 보통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되는 이유. 내가 안 되는 이유는 아주 많아.
나에게는 없는 조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었고 그 사람들의 상황은 특수하고 이제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안 될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안 될 이유를 찾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안 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과연 안 될 이유가 맞아? 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 결국은 그 마음가짐, 그 태도에 대한 게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많은 노하우를 이렇게 들려줘도 사실 야 그거는 뭐 너가 좀 특별해서 그렇잖아. 뭐 이래서 그렇잖아.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의 사례가 한 가지가 나와요. 누구냐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존이라고 하는 사람. 이 존은 뭘 했냐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고 그리고 석 달 넘게 이제 병원에 있다가 회사도 그만두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는데 그 상황에서 에이, 뭐 하지? 그냥 뭐 블로그나 뭐 시작해보자 해서 블로그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남들과 조금 다르게 한 게 뭐냐면 3개월 동안 이 블로그를 그저 취미생활 삼아 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바쳐서 했대요. 아침 8시에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했다. 할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텔레비전도 보지 않았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다.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쓰고 읽고 다른 블로그들과 교류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2개월 안에 하루 2,000명의 방문객이 찾아왔고 올해 최고의 사업 경제 블로그로 뽑혔다. 그 다음에 브라이언 클라크로부터 카피 블로거의 에디터가 되어달라고 연락이 왔다. 높은 연봉을 받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 많은 블로그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냐면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네요. 어떻게 해서 파라다이스로 갔는가. 만약에 이 블로그 굉장히 유명한 블로그를 위한 에디터로서 연봉을 받고 이제 일을 했는데 재미가 없었겠죠. 그래서 쭉 하다 보니까 초라한 아파트에 앉아서 담요를 둘둘 말고 컴퓨터로 무언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 내 꼬락서니가 이게 뭐지? 굉장히 한심하고 그것 스스로 깜짝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은 나는 풀타임 블로거였던 거예요. 하루 종일 이것만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을 지구 어디에서라도 할 수 있던 거였던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이 쓰레기장에서 이러고 있을까? 문제는 내가 어디에 가고 싶은지 나조차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몇 주 후에 전화가 왔는데 멕시코에 사는 자기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됐고 나 이제 그쪽으로 갈게. 그래 언제? 지금 당장 갈게. 해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2주 동안 일주일 동안 이제 여행하면서 이제 살만한 곳을 이제 잡았고 친구랑 돌아다니고 또 돌아다니면서 뭐 물건도 이제 자기 필요 없는 것들 팔고 그다음에 창고에다가 이제 보관하고 자기 짐 정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에 있는 곳에 가서 여행도 하면서 지내면서 지금 뭐 자동차에 3,000마일을 달려서 해변가 마사틀란의 고급 리조트인 새 집으로 달려갔다. 지금 이 글도 그 발코니에서 노트북으로 태평양에서 돌고래를 보면서 쓰고 있다. 농담이 아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빼놓은 부분이 있다. 사실은 나는 여전히 많이 아프다는 사실이다. 목 아래서부터 움직이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돈을 벌고 있다. 라는 것이죠. 세상을 바꾸면서 돈을 버는 방법. 지금 계속 이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병의 가장 나쁜 점은 모두가 나를 동정해야 할 장애인으로 취급해서가 아니다. 절망이나 분노나 우울 때문도 아니다. 예쁜 여자를 봤을 때 손을 뻗어서 엉덩이를 꼬집지 못해 괴로운 것도 아니다. 최악은 빌어먹을 돈이다. 병원비, 의사, 약, 간호사들이다. 계산을 해보니까 목숨만 부지하는데 1년에 총 12만 달러가 들었다. 꽤 많이 드네요. 여기에 식비, 집세 포함이 안 된다. 의료비만 딱 그 정도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 다 지원이 되긴 하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네요. 수익이 더 없어야 되고, 가족들이 없어야 되고, 모든 조건이 돼야지만 그 서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미국에서조차도 그게 가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 이제 그런 것까지 확인해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 지망생들을 위해서 글쓰기를 가르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업을 찾았고, 그들의 전략을 발전시켰고, 본인들이 가능한 정도의 금액을 요구해서 받았대요. 본인이 금액을 측정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당 얼마 정도 주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주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제 2달 안에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페이팔이 날 의심할 정도로 많이 벌어서 계정을 닫을 정도였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해가 되시는가. 목 아래부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아버지에게 차를 사드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 그리고 나는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이다.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해주죠. 물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지만 볼 때마다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끝났네요, 벌써. 끝났어요. 쭉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떤 게 기억에 많이 남나요? 자유반목형이 되기 위한 4가지 타입,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목 아래부터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이 파워 블로거의 인생, 또는 그 앞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 오리지널에 집착하지 말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오리지널이 될 수 있는지, 원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경험하고 이 직함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아이디어 검증하는 것들 꼭 필요하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의 장표는 뭐 100페이지 가까이 되지만 이걸 끄집어내고 보면 딱딱딱 꼭지가 이렇게 나오고,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 정말 중요한 건 뭘까? 생각의 흐름대로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해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일하고 싶은 시간에, 내가 일하고 싶은 장소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정말 내가 하고 싶은가? 그거를 강하게 결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이 결심도 강하게 하지 않고 뭐 이런 책들만 계속 본다고 바뀌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나 정말 간절해. 나도 정말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싶어. 그 주도권을 다 가져가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확실한 건 지금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뭐 회사를 다니고 있거나 뭐 평범하게 또 그냥 지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 주도권을 대부분 다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태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를 일단 많이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하고 나면 그걸 하기 위한 첫 단계는 결국은 아까 우리 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많이 했지만 그 다음 프로세스가 이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나의 강점으로 시작해 볼 수 있는 거, 시작해 볼 만한 거, 아까 그 티어스 팔았던 사람처럼 굉장히 사소한 거라도 먼저 질러보는 거,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거를 시작할 때 결코 취미생활 정도로 느낌으로 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지금 내가 정말로 절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처절하게 다른 거 다 제외하고 그 일의 우선순위를 높인 다음에 아까 그 블로거처럼 2달 동안은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한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 찾을 때까지 나 아무것도 안 한다. 아이들 찾은 다음에 이거를 일단 잽싸게 한번 실행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리고 실행하고 나서 그게 최소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인지 그것을 검증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 다음에 검증은 됐는데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일인가, 그걸 또 좀 들여보려면 시간 좀 더 걸리거든요. 그걸 볼 때까지 일단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되고 나면 야, 나도 이건 좋아하고 사람들도 생각보다 좋아하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2년을 달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면서 거기에 좀 부족한 것들을 방금 얘기했던 책, 챕터에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 못해 드렸던 내용이 이제 마지막 3분의 1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떻게 하면 그 비상구를 탈출할 수 있는가, 이 자유방목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비상구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처음 시작할 때 필요한 것들, 어떤 게 필요한가, 좀 더 그걸 고속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조금 내용이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많아요. 오늘 뭐 시간이 좀 많이 돼서 그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랭군이었습니다. 부의 디스커버리 랭근 TV